트래블루를 왜 이렇게까지 이제 급하게 진행하는지. 왜냐면 외국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하는지 정말 모르겠고. 안녕하십니까,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트래블룰과 빗썸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근법이라고 가상화폐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는데,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트래블룰은 가상화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네, 어렵네요. 예, 모르셔도 되고요. 예. 이 말투는 슈카님한테 배웠어.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어요. 슈카님은 얘기를 할 때 남의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안 거슬리게 잘하십니다. 선을 잘 탄다고 하거든요, 네티즌. 맞아요. 예, 선을 진짜 잘 타시고,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요. 중국 욕을 하면서도 안 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이 트래블룰이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어떤 거래든지 간에 거래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은행 거래 시스템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죠. 반대로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것들이에요. 한국 거래소끼리 거래할 때, 그럴 때나 가능하겠죠. 업비트 안에서 서로 주고받거나, 업비트에서 빗썸 보내거나, 뭐 이런 정도에서는 가능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만 해외로 나가거나 개인 지갑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지갑 주소만 남아있지 그 사람께 이제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사실 그게 가상자산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소를 만들 때부터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고 누군가가 통제되는 주소를 만든다면, 그건 뭐 맨날 얘기하는 탈중앙화와 거래가 멀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항상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지내왔고, 근본적으로는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 그런 룰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 빗썸, 코인원, 코빗 세 개의 거래소는 1월 27일부터는 자기들한테 등록이 돼 있는 거래소로만 코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욕은 속으로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비트는 하고 있지 않아요. 특근법에는 2022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두 달 전에 이미 이제 빗썸, 코인원, 코빗 이 세 군데에서는 자기들이 알 수 있는 주소로만 보내도록 정한 거죠. 충격적인 대응이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2017년도 처음 코인이 유행할 때는 그냥 거래소에서 사서 막 가격이 이렇게 변동하면 그걸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몽창 잃던지 그냥 다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면 알게 될수록 이것이 가지는 유동성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됐고, 귀가 아프게 듣고 있는 디파이라든지 뭐 해외 거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런 제한,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어디든 보낼 수 있다는 정신으로 이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디파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신기한 거냐면, 디파이는 뭐 예금, 대출, 투자 뭐 이런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그나마 예금의 경우에는 특정 지갑으로 보내면 얼마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꺼내오면 더 많이 주고, 이런 이제 개념이고, 디파이의 이제 꽃은 일드 파밍이죠. 일드 파밍.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예, 일드 파밍이라고 어떤 코인을 그 주소로 보내기만 하면 연 20%에서 500%까지 막 이제 막 이자가 불어나는, 그게 디파이의 이제 성장을 이끌었었거든요. 그게 그 돈이, 제가 보낸 코인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그 디파이를 설계했던, 일드 파밍을 설계했던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이제 이렇게 굴려가지고 다시 코인을 더 불려서 꺼내주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코인이 뭔가 한번 이동을 할 때마다 보낸 사람이 누구고 받은 사람이 누구고 정해야 한다면, 그게 아닐 때는 코인을 보낼 수가 없다면, 그러면 디파이가 될까요? 여러분들 NFT를 간단히 설명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그 NFT의 주인한테 보내고 그 NFT 주인이 가지고 있는 NFT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뭐 클립드랍스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죠. 원래 NFT는 그러라고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해외에 누구든지 간에 괜찮은 NFT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그냥 클릭하면 내 이더리움이 가고 그 NFT가 오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사실 이 시장에서는 이미 누구인지 여부는 신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클릭만 하면 제 코인이 갔는데 NFT가 오지 않거나, 제 코인이 갔는데 다른 코인이 보답으로 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린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이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 트래블룰, 특히 이제 빗썸이 하는 계좌 등록, 이런 조치들은 네, 뭐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하여튼 안 그래도 1위도 아닌 업체들인데, 그러니까 업비트가 고민이 많을 거예요. 3월 25일이 되면 분명히 하긴 해야 돼. 근데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원을 인증하는 게 반드시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실명 이름으로 가입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DID라는 기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DID는 Decentralized Identification의 약자입니다. 신원 인증을 특정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닌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기술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업비트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적어도 한국 한정으로는 어이없는, 그리고 당분간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가상자산의 본질이 맞지 않는 형태로 가상자산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트래블루를 왜 이렇게까지 이제 급하게 진행하는지, 왜냐면 외국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하는지 정말 모르겠고, 우리나라가 뭐 중국처럼 CBDC를 하실 거면 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에 관련된 산업을 우리 예전에 게임 사업 죽이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장면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정부는 그냥 은행한테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해도 되는데 나중에 특근법 위반이 되면 은행 책임으로 알겠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게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나중에 문제되면 은행이 책임지면 된다. 혹시 뭐 적색 국가로 돈이 들어가서 미국이 난리를 치면 은행이 알아서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은행에서 는 사실 그 정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몰라 그냥 막아 라고 한 것이 사실은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부정적인 분들이 적지 않은 거는 알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터넷을 이해하지 못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회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생각하면은 이런 조치들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업계를 포함해서 미래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빨리 정상화되길 바라겠고요. 그런 뉴스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지 않은 얘기를 했지만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담아봤고요. 감사합니다.